저랑 면세점 얘기하다가 끝났는데요. 예. 12월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심사 중단하실 겁니까? 의원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조달청과 관세청과 모든 것을 관할하잖아요. 예, 관세청이 저희 산하의청입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뭐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그 포괄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기재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의섭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의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전하고요. 제 의견도 그렇게 전했고. 자, 제가 이거 중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7월, 11월 달에 롯데하고 SK가 면세점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2016년 2월 18일에 최태원 SK 회장을 독대를 해요. 그리고 3월 14일에는 신동빈 회장과 또 독대를 하죠. 이틀 뒤에 이 신동빈 회장과 만난 이틀 뒤에 3월 16일 날 이 관세청 기재부 산하관세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외국 관광객들이 88만 명이나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기존 업체들이 반발을 하자 2014년 통계로 또 바꿔버려요, 이거를. 그리고 독대 사흘 뒤 3월 17일 날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가 만나죠. 그런데 이 소진세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최경환 장관 친구죠. 그러니까 이 대구고등학교는 골목마다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도 홍완선, 롯데그룹에도 대구고등학교, 지금 또 민정수석 최재경 대구고등학교, 하여튼 골목마다 다 대구고등학교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롯데가 어떻게 하냐면 5월 2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을 하죠. 송금을 하는데 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6월 10일 이전에 70억 원을 모두 돌려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 신문이 최경환 장관이 롯데로부터 50억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기사를 썼어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면세점 12월 달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심사는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게 이 부분을 공개하고 심사위원을 다 공개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든지 아니면 면세점 이 제도 자체, 특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동안에 면세점 하나씩 나눠주고 미르 K재단 다 돈 걷었잖아요. 지금까지 면세점 받은 기업 중에 미르 K재단에 돈 안 낸 기업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 떡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숱한 의문이 제기됐어요. 관세청에서 마치 무슨 2급 비밀 취급하듯이 심사위원 명단도 내지도 않고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장관께서 결정하시고 저 뒤에 최상목 차관 계신데 최상목 차관이 경제 비서관으로 있을 때 여기 면세점 관련자들에 의하면 안종범 수석 심부름을 했다 그래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면세점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 심부름한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관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이 최순실 이 박근혜 게이트 이것이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막아야 할 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다 예스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강옥 실장님 밑에 뉴미디어실 있죠? 네. 이거 야당 정치인들 지금 사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거 없는데? 이 그런 거 없어요?
서류가 JTBC에 보고가 됐어요. 거기에 물론 제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없어요, 없어. 아니 그 서류는 뭡니까? 청와대가 그 2014년 7월 달에 이걸 만들었어요. 뉴미디어실이라는 거를. 뉴미디어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야당 정치인들 SNS 실시간 보고 받고요. 여기서 그 세월호 참사 여론에 맞대응하는 여론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지시내 이런 거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 가서 챙겨보시고요. 예, 예.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사실과 좀 다를 겁니다. 없다 그러시면 제가 서류를 드릴게요. 제 이름 여기 야당 정치인의 써 있는 그 서류를 드릴게요. 예, 보내주세요. 한 시장님, 만약에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각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은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럼 허수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판결해야 될 사안을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물어보시면 그러면은 탄핵이 되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불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과 하야 두 가지가 있을 때 탄핵이 더 큰 불명예입니까? 하야보다? 그래서 탄핵은 반드시 하야에 비해서는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한 시장님. 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이제 앞으로 특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밝혀질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모든 일을 질문을 하는 데 드리냐면 있어서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나도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에 가는 우리 큰 불행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불행이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 의원님도 이런 건에 가지고 국정조사 하신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불행을 시간이 없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좀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3차 담화에서 보여지는 대통령의 지금 심리 상태는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는 통치행위고 본인은 결백하다. 최순실이 문제였고 그걸 내가 잘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대통령은 무고를 입증해서 기각이 되면 명예회복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비서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야 쪽으로 트는 것 같아요. 하야 쪽으로.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하야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은 왜 하야하냐. 하야의 진정성이 없다. 하야를 믿을 수도 없다. 하니까 하야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탄핵 쪽으로 가시고 하야 쪽으로 방향을 틀면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 석고대죄를 해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보실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발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안보 문제는 대통령이 챙기겠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안 그러면은 안보 문제도 다 총리한테 위임한다 하면 총리한테 보고해야 된다. 근데 제가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걸 애매하게 처리하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선 후퇴하는데 안보 문제를 대통령이 챙기면 보수 입장에서는 이미 식물 대통령인데 영이 안 서는 대통령인데 북한이 제2의 연평도 같은 거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수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거예요. 식물 대통령이 무슨 영이 서느냐. 그리고 좌파는 여태까지 안보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보 권한을 가지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하야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권한마저도
이선 후퇴를 하면 총리한테 넘긴다는 걸 분명히 해야, 그걸 분명히 해도 사실 탄핵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탄핵으로 간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대통령을 잘 모시려고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저하게 답변을 못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에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런 결정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몰아서 답변해 주시고, 업무실장님, 한 가지만. 아까 조대위 간호장교. 예. 그 실장님 지위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반드시. 예. 만약에 대통령이 예. 나한테 의료 행위를 하고 진료를 하고. 예. 의무실장한테 보고하지 마라. 내 지시사항이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총사령관인데, 국부 통수권자인데. 그런데 간호장교가 예. 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의무실장한테 보고 안 한 게 내규 위반입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대통령께 대한 접촉은 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대통령께 의료 행위를 할 때 제 예하에 있는 간호장교가 대통령께 의료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제가 배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호장교한테 몰래 의사한테 실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들어와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의무실장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추호도 간호장교가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대통령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 생각이 간호장교가 만약 그랬을 때 의무실장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의뢰를 했을 때 그게 불령 위반이에요? 불령 위반 아니잖아요. 최고 통수권자, 최고 사령관이 시키는 건데 그게 우선이지, 그 명령이 우선이지 의무실장한테 보고 안 하는 게 우선이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 답변을 좀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군 통수권은 법이 정하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북이 만일 도발하게 되면은 선조치 후 보고 원칙에 의해서 현장에서 대응하게 되는데 바로 응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에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일정을 오전에 간사간 협의할 때 질의 시간을 주질의 7분, 그리고 추가 질의 5분, 보충 질의 5분, 그리고 재보충 질의는 3당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이름이 돼서 새누리당 2분, 더불어민주당 2분, 정의당과 또 국민의당 합쳐서 1분, 이렇게 재보충 질의를 하기로 된 결정이 있으니까 만일 재보충 질의를 필요하신 부분은 간사에게 미리 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